탄핵 이후 마치 비처럼 쏟아지고 있는 법을 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계엄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경호와 용해인과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전이 강화되고 있네요.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 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답니다. 방송에서는 국민이 지켜줬다는 등 감성을 엄청 팔더니 정작 자신들의 경호와 의전의 법까지 바꾸는 행태를 보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역겹습니다. 계엄 관련 개정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가 대표 발의했네요. 내용을 보면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 계엄 해제 요구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답니다. 민주당 이해식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보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여 탄핵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게 입법 취지랍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재명과 조국은 대체 몇 년째 재판을 끌어오고 있었나요?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양심이란 게 있나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법치주의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고 민주당을 국정문란 세력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기업인소환법은 아주 가관입니다. 민주당 이인영은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가는 건가요? 이건 자기들끼리 체제 전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발의한 법안들의 맨끝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김승원이 대표 발의한 사면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및 군형법 반란의 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 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신설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정문이 대표 발의한 계엄법입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 등은 대통령 등의 일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엄은 당연 해제되고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석기 같은 인간은 이제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대체 이게 뭔가요? 민주당 이수진의 계엄 관련 입법 내용입니다.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다만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피하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국회의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동의를 받도록 한답니다. 게다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권익권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역시 앞은 그럴싸하지만 뒤에는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상당히 제한하고 대통령의 부담을 굉장히 가중시키는 내용들입니다.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거주이전과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 특별조치의 내용은 국회에 보고한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한 대책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도록 한답니다. 계엄 선포 등의 경우에도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적인 규정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권양엽이 대표 발의한 계엄 관련 법안 내용을 보니 가관입니다. 계엄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및 계엄 기간의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계엄의 장기화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계엄이 진짜 필요하면 어쩌려고 이러는 겁니까? 또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서 거주이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계엄이 해제된 경우에 군사법원 재판 연기권을 삭제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합니다. 계엄의 기능을 삭제시키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스스로 행정부 역할도 하고 최고 존엄이자 최고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들을 견제할 세력은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제를 하는 이유는 빨갱이들이 지천에 널린 상황과 전시 상황에 처해 있고 언제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과 마주하고 있다는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모두 얻을 수 없을 경우에 신속한 판단과 행정부의 조치를 하기 위함인데 사실상 행정부의 리더와 행정부를 국회 안에 두고 자신들의 권력을 무차별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국회가 점점 이미지 정치를 위해 감성적으로 변하고 이것을 빌미로 지금처럼 좌익화되어 중국의 식민지가 되어간다면 이 국회의원들을 누가 사형을 시킬 것이고 누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정청래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심지어 회의장 밖과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소영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계엄법의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된 경우 국회의원이 현행 범인이라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하고 계엄 시행 중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계엄 중 국회의 권한이 헌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국가의 세금을 좀먹고 비리를 저지르고 방탄을 하고 국정 운영을 문란하게 만들고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대통령과 국정을 망가뜨려도 이들을 구속하거나 단두대로 사형을 시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 단두대를 설치하고 법치주의와 공화주의를 문란하게 만들 경우 사형을 시키는 제도를 어서 입법해야 합니다.
국민을 파는 모습에 지쳤습니다. 아쉽게도 국민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지식인이 부족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이해하고 구분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지금도 역사와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태반인데 말입니다. 저도 공산주의를 접했던 것은 고등학교 책 한 권이 전부입니다. 대통령제 안에서 클리더와 영웅이 나타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국민을 선동한 좌익 세력을 정리해온 겁니다. 공산당 김달삼이 주동이 돼서 일으킨 4.3이 그랬고, 공산주의자들이 국군에 들어가 일으킨 여순 사건은 어땠나요? 죄 없는 사람들이 이놈들 때문에 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아직도 공산당이 한 짓이라고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공산주의는 당시 가장 차별받고 어렵게 살고 있는 농민에서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도 농민에게서 시작되었고, 이것을 벤치마킹한 중국과 북한이 있었어요. 모택동도 농촌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남한에서 시도된 겁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남한은 해방이 되고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로 국민이 반으로 갈려서 내전이 일어날 뻔한 국가였답니다. 정부와 군대의 엄청난 숫자의 공산주의자들이 비밀리에 활동했습니다. 공산당은 현재 미디어를 장악하여 공산당을 미화하고 남여 문제와 교육에 깊이 관여되어 한국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을 비난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최근 몇 년 동안 이승만을 누가 비하하고 있나요? 하지만 이승만은 살해 위협 속에서도 인도주의적인 방향으로 공산주의자들을 대우해주고 설득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했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국회는 국회의원들은 국민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이다. 아닙니다. 굉장히 착각하는 겁니다. 공화정치에서 대표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바쁘니까 지식인 중에 대표자를 선출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라고 말이죠. 국회의원들은 선출직입니다.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맘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맘대로 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국회의원들이 내란 세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공화정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임기 동안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 인물을 방탄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만들고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국무위원과 사법부를 22번이나 탄핵을 하고 대통령을 식물로 만들고 예산을 맘대로 집행하고, 이것은 공화정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 독재주의입니다.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탄압하고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지금 표정관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차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이것이 정녕 당신들이 말하는 국민의 뜻이라는 건가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이 내란 세력이라는 것을 매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국민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공화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듣고 국민 좀 그만 팔아먹어라. 법치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국가의 모든 구성원과 정부가 법에 의해 지배되고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원칙과 통치체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이 없이는 사람도 동물이 되는 겁니다. 법치주의를 감성적으로 포장하고 굉장히 왜곡하고 있어요. 자유진영의 주인공이자 반대로 한때는 야만인이었던 게르만인들이 로마의 법과 관습을 받아들였고 카톨릭을 믿음으로써 사람이 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법에서는 국민과 나라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과 무질서가 세상을 지배했고 그 위에 살인과 약탈이 존재했던 것이죠. 지금은 안 그럴 것 같다고요. 공산당과 플랫폼이 소상공인들에게 하고 있는 짓을 보면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유진영의 성공은 카톨릭과 법치주의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카톨릭의 위대한 가치를 부정하고 있고 자신들의 면책특권과 입법 권한을 악용하여 국회를 마비시키고 한국의 법체계와 운영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은 법을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비틀어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법치주의가 경계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팔면서 정작 법치주의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도록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의 의전을 줄이고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100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만들고 국정문란에 대해서 사형으로 다스리고 이런 것들을 입법해야죠. 이것을 볼 때 지금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맨날 입만 열면 주댕이로만 양심 정의정의 국민 이러니 국민들의 분노가 점차 확대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때문에 법치주의가 심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금 해야 법치주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하세요.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팔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권력을 증대시키고 자신들의 월급과 신체적인 안전을 도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으며 척결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당신들은 언젠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안 올 것 같다고요? 아니요, 반드시 올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제재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그 가치와 운영체제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자유진영 국가에서 우려를 표현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새끼들은 허위 정보를 만들고 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하고 붕괴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허위 사실을 선전하여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 극단화를 심화시켜 사회 내 갈등이 커지게 만드는 진앙지 역할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민주주의가 붕괴될 수도 있는 민주주의가 가장 무섭게 경계하는 행위들입니다. 김어준 스스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 헛소리를 삼류 소설조차 아까운 평가를 받을 만한 이야기를 민주당은 국회에서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내란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좌파 언론과 민주당은 이것이 마치 사실이냐 왜곡해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내란 세력입니까? 민주주의에 의하면 이들이 내란 세력입니다.
이들은 매일 정치적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협력과 타협이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공작 정치라고도 하는 것이죠. 공산 진영에서 자주 하는 것이죠. 이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민주주의를 할 능력이 안 된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어준 씨 애석하게도 당신의 장사는 이것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민주주의가 경계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철저히 이들을 감시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